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각 구성에 대한 실제 데모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아젠다는 AWS 클라우드 네트워킹 커넥티비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살펴보고 4가지의 유형의 구성 시나리오를 아키텍처와 실제 데모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에는 고객 여러분들의 가상 데이터 센터인 VPC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베스천 호스트, 클라이언트 VPN, EC2 인스턴스 커넥트 또는 시스템즈 매니저가 제공하는 세션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C를 기준으로 AWS 내의 다른 VPC 또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VPC 피어링과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 주로 다루게 될 여러분의 사무실, IDC 등의 온프레미스와 AWS VPC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IPsec 기반의 사이트-투-사이트 VPN과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지금까지 개별 VPC 단위로 연결했던 IPsec VPN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리전 전체에 걸쳐 통합할 수 있는 리전 레벨의 가상 라우터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온프라미스의 라우터 또는 방화벽과 같이 IPsec VPN이 지원되는 전용의 네트워킹 장비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라우터 또는 방화벽 장비가 IPsec VPN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AWS VPC와 전용의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널 이중화를 통해 단일 터널의 장애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스태틱 또는 BGP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WS의 대표적인 자원인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해 베스천 호스트나 세션 매니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EC2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EC2의 퍼블릭 IP 또는 엘라스틱 IP를 할당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구성에서는 IPsec VPN이 지원되는 라우터를 통해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와 AWS VPC를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사설 IP 기반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인터넷 액세스가 불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된 EC2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여러분들의 랩탑 또는 데스크탑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툴을 사용해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아마존 RDS에 직접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데모를 위해 AWS에 하나의 VPC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0.1점대의 대역을 가지는 VPC가 만들어져 있고 고객 쪽 라우터를 정의했고 이 라우터는 BGP 동작을 위해 AS 번호가 할당되어 있고 역시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AWS VPC는 VPN 연결을 위해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생성한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IPsec VPN으로 연결 구성했습니다. 라우팅 방식은 다이나믹 라우팅인 BGP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라우터의 모델에 맞는 사전 정의된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2개의 스크린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스크린이고 좌측 스크린은 여러분들의 라우터의 스크린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는 현재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고 내부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우터는 인터넷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만 있게 되고 사전에 다운로드 받은 표준 구성을 통해 여러분들께 필요한 구성을 설정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된 구성을 여러분들의 라우터에 적용하게 되면 IPsec 터널이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보면 2개의 터널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라우트 테이블에 BGP로 AWS의 VPC 대역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VPC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와 정상적으로 통신이 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VPN에 2개의 터널이 만들어져 있고 이 2개의 터널은 서로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하게 됩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해당 VPN 커넥션의 터널 상태를 보면 역시 두 개의 터널 인터페이스가 모두 다 업인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VPC의 라우트 테이블에는 온프라미스에서 획득한 라우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VPC 라우트 테이블의 라우트 프로파게이션 옵션의 설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개의 터널 인터페이스 중 프라이머리로 동작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켜서 페일오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터널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대역을 위해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매트릭 정보에 의해서 하나는 액티브, 나머지 하나는 스탠바이로 동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터널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키면 실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무런 오류를 만나지 못합니다. BGP 테이블을 보면 두 개의 터널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도 역시 하나의 터널이 다운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터널 이중화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는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터널 인터페이스를 다시 정상 상태로 원복시키고 BGP 테이블에 두 개의 터널이 모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다운되었던 인터페이스가 다시 업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용 장비, 즉 라우터 또는 방화벽과 같은 장비를 통해 구성한 VPN의 경우에는 터널에 대한 이중화가 지원되므로 하나의 터널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두 번째 터널로 페일오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AWS VPN 연결은 최대 1.25GBps의 밴드위스를 지원하므로 만일 VPN 연결로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시다면 이후의 세션에서 설명드리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ECMP가 지원이 되는 VPN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VPN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한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전용 회선을 통한 연결 방식입니다. 기업 고객들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레이턴시를 요구받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VPN보다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자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전년도 서밋 서울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의 아키텍처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전용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DX 로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접속 지점에서 고객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와 AWS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과 평촌 두 곳의 DX 로케이션을 접속 지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VPN과 달리 BGP 라우팅만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데모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여러분들의 VPC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커넥션을 먼저 생성하시게 됩니다. 현재의 구성에서는 두 개의 커넥션이 있고 각 커넥션은 1GBp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커넥션은 최대 51개의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현재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가상 인터페이스는 세 가지 유형의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VPC와의 연결을 위해서 프라이빗 가상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이 프라이빗 가상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해당 가상 인터페이스를 어떤 물리적인 커넥션에서 만들어낼 것인지를 지정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어카운트가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활용할지 아니면 가상 VPC의 VGW에 연결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VLAN은 하나의 물리적인 커넥션에 있는 다수의 인터페이스 간 트래픽 격리를 위해서 지정이 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BGP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BGP에 대한 AS 넘버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 피어링 IP 또는 BGP에 대한 인증키 그리고 점퍼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가상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가상 인터페이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면 해당 가상 인터페이스는 현재 프로비저닝 중이고 BGP가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BGP의 상태는 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의 이 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라우트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이 운영하시고 있는 라우터 모델과 동일한 구성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두 개의 터미널은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터미널은 여러분들의 라우터, 즉 다이렉트 커넥트와 연결된 라우터의 구성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표준 구성에서 여러분 환경에 필요한 적절한 수정을 적용한 후 해당 구성을 여러분들의 라우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BFD와 같은 설정은 보다 빠른 회선의 장애 감지, 즉 빠른 페이롭을 위해서 설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라우터에서 다이렉트 커넥트가 구성된 인터페이스는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앞서 수정된 구성을 여러분의 라우터에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하자마자 해당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고 BGP를 통해 네이버와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라우터에서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면 잠시 후 BGP에 의해서 AWS VPC에 있는 라우트 대역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BGP 라우트 테이블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클라이언트는 AWS VPC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와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도 BGP의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해당 VPC의 라우트 테이블도 온프라미스에 있는 정보가 라우트 프로파게이션 옵션을 통해서 AWS VPC의 라우트 테이블에 자동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DX를 통한 AWS VPC와의 연결은 다양한 수준의 이중화 방식 또는 리질리언시 레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이중화 또는 DX 로케이션의 이중화를 모두 고려할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리질리언시 레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중화된 다이렉트 커넥트 회선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다중의 다이렉트 커넥트 링크가 동일한 프리픽스로 구성된 경우 모든 트래픽은 플로우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일관적인 트래픽의 플로우를 위해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을 선호하시고 BGP 파라미터를 통해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고객의 온프라미스로 가는 트래픽은 BGP의 AS 프리펜딩 파라미터를 통해서 보다 적은 AS 패스를 가지는 회선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객 온프라미스에서 AWS로 향하는 트래픽은 BGP의 로컬 프리퍼런스 파라미터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선이 항상 사용되도록 BGP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고객 측 라우터가 회선마다 분리되어 있다면 고객 라우터 간에도 IBGP를 통해 구성을 하게 되고 내부 클라이언트들의 이중화를 위해 라우터 이중화를 지원하기 위한 HSRP 또는 VRRP와 같은 라우터 이중화 프로토콜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다이렉트 커넥트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가용성과 장애 대응을 위해 VPN을 백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와 VPN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4가지 정도의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다 빠른 회선의 장애 감지나 빠른 페이로버를 위해 바이다이렉셔널 포워딩 디텍션, VPN의 경우 데드 피어 디텍션을 활성화하고 다이렉트 커넥트와 VPN이 동일한 IP 프리픽스를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의 가상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로 만들고 AWS의 글로벌 백본을 통해 전 세계 AWS 리전에 있는 VPC와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당 최대 10개의 VPC 연결을 지원하고 주의하실 점은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된 VPC 간 상호 연결, 즉 트랜짓 라우팅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요건에는 VPC 피어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확장성이 높은 구성이며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구성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AWS 리전 단위로 운영되는 리저널 가상 라우터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한 상세한 기능과 구성은 전년도 서밋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와 트랜짓 게이트웨이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트랜짓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하나의 물리적인 다이렉트 커넥트에 최대 51개의 가상 인터페이스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그중 하나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와의 연결을 위한 트랜짓 VI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짓 VIF로 구성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하고 여기에 원하는 모든 VPC를 다시 연결하면 리전 수준의 중앙화된 라우터가 만들어집니다. 이후부터 온프라미스와 AWS는 추가적인 설정 없이도 변경되는 모든 네트워크 구성을 즉시 반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데모는 다이렉트 커넥트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데모입니다. 데모를 위해 3개의 VP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의 VPC는 각각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VPC는 트랜짓 게이트와의 연계를 위해서 라우트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다른 VPC와 통신하기 위해 VPC의 서머리 대역이 모두 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향하도록 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다수의 VPC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3개의 VPC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라우트 테이블에 이 라우트 테이블에 참여하는 VPC 또는 VPN과 다이렉트 커넥트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의 VPC가 모두 같은 라우트 테이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VPC는 모두 서로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와의 통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VPC의 라우트 테이블을 수정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 대역의 IP인 172.16.10점 대역을 VPC 기준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향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3개의 VPC 모두 동일하게 설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의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의 BGP ASN 넘버를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생성되었고 여기에 다이렉트 커넥트 내의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하게 되고 이번 케이스에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와의 동작이기 때문에 트랜짓 VIF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짓 VIF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짓 VIF가 어떤 커넥션에서 동작할지와 해당 어카운트 그리고 어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동작할지가 지정이 됩니다. 역시 트래픽에 대한 분리를 위해 VLAN 정보와 고객 측의 BGP ASN 넘버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트랜짓 버추얼 인터페이스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BGP의 상태는 다운 상태이고요. 역시 온프레미스 라우터를 위해서 표준 라우터 구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앞서서 생성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S 사이드의 IP 어드레스가
온프라미스 쪽으로 프로파게이션 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고 해당 라우트 테이블을 역시 프로파게이션 하게 됩니다. 아직은 고객 측 라우트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측 대역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객의 온프라미스에서 운영 중인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고객의 라우터 쪽 정보입니다. 현재 온프라미스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AWS 사이드에 있는 VPC와 전혀 통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서 다운로드 받은 표준 구성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라우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반영되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고 BGP 피어와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우트 테이블에 AWS 사이드에서 어나운스한 IP 대역이 확인이 되고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AWS VPC 내에 있는 EC2와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3개의 VPC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는 추가적인 설정 없이 3개의 VPC와 모두 다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첫 번째 VPC 대역에 있는 EC2 인스턴스와 통신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 VPC도 역시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VPC에 있는 EC2 인스턴스와도 통신을 시도해 보면 정상적인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트 테이블을 확인하면 온프레미스 라우터에서 어나운스한 온프레미스 IP 대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직접 데모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구성 사례인데요. 다이렉트 커넥트의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는 AWS의 퍼블릭 IP들과 통신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의 유형입니다. 퍼블릭 네트워크의 연결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의 라우터와 AWS의 라우터 간 피어링 IP로 공인 IP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AWS 서포트 케이스를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보안과 규제로 인해 모든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도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AWS 글로벌 리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준수해야 되는 규정 준수 요건에 인터넷이 아닌 전용 회선을 사용해야 하고 양 종단 간 반드시 암호화로 보호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AWS 리전의 퍼블릭 IP들과 통신이 가능하게 한 다음 AWS 퍼블릭 IP로 제공되는 VPN 터널 엔드포인트와 IPsec VPN을 구성하면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 각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정보는 전년도 서울 서밋의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강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